자, 오늘 또 김호준 공장장은 열일을 하고 있더만요.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진짜 언론이라고 부를 만한 건 김호준의 뉴스공장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지상파잖아요. 실제로 서울에 택시 타보면 굉장히 많은 기사분들이 교통방송 들어놓고 있어요. TBS. 그게 예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택시 기사분들이 무슨 입으로 전파하는 전파단 역할을 되게 많이 했죠. 택시 타면은 뭐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김호준의 뉴스공장 같은 방송을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말 못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최소한 서울 내에서 택시 기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 뭐 전국 방송도 아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방송 3사도 아니기 때문에 좀 역량이 좀 안타깝긴 한데 놀라운 것은 이게 청취율 1위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 더 놀라운 건 2위가 그 3부 그러니까 2부와 3부 사이에 나오는 5분 뉴스 그게 청취율 2위라고 합니다. 계속 틀어놓으니까. 그래서 연타로 지금 카츄샤에서 실제로 근무했던 병사들의 증언을 연타로 지금 내고 있는데 그 인터뷰를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현모 씨 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애초에 그 DC인가 어디인가에 처음으로 올렸던 추미애 장관 아들의 뭐 무슨 뭐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막 이런 논란들이 막 있었을 때 올려놨던 글을 보니까 얘는 무슨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사모 씨한테 열등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잖아요. 네, 그 글을 계속해서 다시 곱씹어서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네, 정확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본인이 전화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2월 5일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2월 7일에. 근데 이 글이 사실은 DC인사이드가 뭐예요? 로그인이 필요 없이 올라오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게 현동환이 정말 쓴 거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밑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조중동 순서로 본인이 조선일보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여기로 연락주세요. 그 다음 동아일보 누구입니다. 여기로 연락주세요. 중앙일보 어디입니다. 이 아주 스피드하게 달라붙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 일주일 후에 현동환 인터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했는데 오늘 카츄샤에서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은 이제 2박 3일 만에 발견했다고 하는 현 씨가 했던 말 중에 25일 밤에 부대가 난리 났다 안 들어와가지고 근데 오늘의 키워드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적 없는데? 네. 뭐 얘는 도대체 뭐냐고요? 왜 이렇게 창작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뭐 카투사는 주말에 점호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일요일 저녁에서야 뭐 인원 파악을 했다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거짓말 진짜 대한민국 군대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저도 부끄럽기는 한데 군대에서 인원 파악이라는 건 숨 쉬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만약에 9시에 인원 점검을 하든 점호를 하든 그러니까 점호는 그날 하루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점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공지가 따로 떠요. 만약에 그러면 점호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호를 대체하는 뭐 취침 점호를 한다. 그러면 뭐 그 간략 점호를 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체를 하거든요. 그 행사의 목적은 인원 점검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 점검을 하겠다고 하면 그 밑에서부터 이제 그 밑에 짬밥 순서대로 그 연락병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각 계급마다. 그래서 자기 계급의 동기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 당직 사병한테 미리 보고를 합니다. 우리 동기는 몇 명, 지금 뭐 누가 휴가 갔고, 누구는 외출 나갔고, 누구는 지금 뭐 어디 있고 이런 걸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를 해요. 그래서 사령이 들어왔을 때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매 순간 갖춘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휴가를 갔든 외출을 갔든 안 그러면 작업 때문에 그 부대 앞에서 무슨 청소를 하고 있든 어떤 사유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현황판에 계속 확인을 한다고. 근데 그게 주말에 점호가 없었기 때문에 인원 파악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완전 개념이 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현모 씨는 알파 중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사모 씨하고 이 증언자는 배틀 중대, 알파 베타는 아닌 거 이 두 개 중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서로가 중대가 달라가지고 서로 교류를 거의 없었다고 같이 증언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이 카츄 동료는요.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는 일거리가 되게 많은 그런 보직이어가지고 다들 가기를 꺼려했던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게 파면 팔수록 파파미예요. 네. 심지어 거기에 이제 약간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또 다른 정보가 있었잖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은 다른 병사들 포상휴가에 평균 30%밖에 가지를 못했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추미애 장관 아들은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 현이라고 하는 게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은 정부 같은 그 것들을 갖고 계속해서 가짜뉴스성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추미애 아들이니까 그렇게 특혜를 받았다는 식으로 계속 선동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중간에 말이 바뀌고 내가 봤던 무슨 6번 대의, 마크를 난 대의가 와가지고 뭐 이야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부대 사람이고 실제로 뭔가 기억 왜곡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악의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점점 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정부 질문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하는 진짜 헛소리를 떠나서 진짜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는 자기 입으로 내가 그러니까 장성 출신인데 어떻게 휴가증이 없이 군인이 휴가를 나갈 수 있냐. 휴가증 없는 군인들을 겁나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시점검으로 헌병대에서 불시점검으로 휴가증 확인했는데 휴가증이 없어. 그러면 부대 전화해보세요 합니다. 그래서 현병이 부대 전화해가지고 맞으면은 예 좋은 휴가 즐기세요 하고 보내주거든요. 휴가증 없다고 휴가를 못 나가는 군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한 게 장군 출신의 신원식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질문이랍시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따로 한번 모아볼게요. 지금 이 당직병의 증언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소설 쓴 거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언론은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더 키웠냐면 익명의 카tyusha라고 하는 사실 누군지 알 수 없는 걸 끌어와서 특혜가 맞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도 안 되는 이 출처불명의 뭐 카tyusha병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지금 이 증언한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갖고 이게 어마어마한 무슨 문제가 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신원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계속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증언이 이루어져도 국민의 짐 같은 쪽에서는 업데이트를 일부러 안 시켜요. 계속해서 추미애 아들이니까 이게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악선전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건 25일 밤에 난리 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중대한 증언은 저번에 국방부에서 나왔던 자료 뭐 휴가 등에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게 위법성이 없다라고 나오는 자료와 이 매칭을 시켜놓으면 이 사건은 끝나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직병이었다는 현모 씨의 이 선동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국민의 짐과 조중동이 그 말 한마디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이건 역풍이 불어야 맞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지금 애초에 2월 7일 날 올렸다는 그 커뮤니티의 글과 최초의 현동안의 인터뷰가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나는 추미애 아들과 같이 군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저녁 예비증도 올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통화를 한 게 아니라 그 당직 사병이 통화를 할 때 사정 했다고 하더라라는 식으로 쓰거든요. 했다는데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했다고 하더라라고 썼으니까. 근데 인터뷰에서는 내가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는 어떤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겠다. 나는 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이 그래서 실명을 다 얼굴하고 깐 건데 황희 의원 지난 주말 황희 의원이 먼저 공익 제보자의 실명을 까발렸다라는 식으로 조선일보에 공격이 있은 후에 조선일보가 2월에 했던 인터뷰부터 다시 들어가서 제가 봤더니 실명과 얼굴을 전부 다 블러 처리를 했어요. 이제 와서 7개월 후에 와서. 얘들 인터넷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조선일보 얘들 진짜 대단한 애들입니다. 제가 사람을 진짜. 바보로 아는 건지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진짜 화가 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암 걸릴 것 같다고. 명백히 진실은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선동을 해. 뭐 이따가 뭐 그런 분들 비판도 하겠습니다만 또 내부적으로 또 이걸 또 양비론으로 비판하는 사람 이게 막 뒤죽박 섞여 있는 거야. 아닌 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고 닥쳐 이 새끼들아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 증거를 들이밀면서 국방부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 명백히 추미애 장관 아들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파미에 가까운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추미애에게 어쩌고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대정부 질문을 할 때마다
이것만 갖고 물건 늘어지는 새끼들은 내가 보고 역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론은 또 말도 안 되게 가짜뉴스에 가까운 걸로 설문조사 문항 만들어가지고 여론조사하면 추미애 장관 사퇴해야 된다고 계속 선동질을 하고 있고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